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과목의 20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DSM-5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우울 증상 9개 중 5개 이상. 니은문항, 필수 증상은 2주 이상 지속. 디귿문항, 조증 사파가 나타나지 않음. 리을문항, 중요한 상실에 대한 반응에서 문화 차이 고려. 이상 5개의 문항은 모두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으로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DSM-5의 망상장애 진단에서 명시된 A형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망상의 중심 주제가 감각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신체형에 해당하여 틀린 연결입니다. 2번 문항 과대형, 자신이 굉장한 통찰력을 지녔다고 여김. 맞는 연결입니다. 3번 문항 질투형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문항 혼합형은 어느 한 가지 망상 주제도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5번 문항 신체형은 망상의 중심 주제가 신체적 기능이나 감각을 수반한 경우입니다. 3번, 4번, 5번도 틀린 연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는 이상심리의 발달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동일 결과로는 아동기에 각기 다른 경험과 경로를 거쳤지만 동일한 질병을 나타낸다. 동일 결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기에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문항, 다중 결과로는 아동기에 각기 다른 경험과 경로를 거쳐서 다양한 질병을 보인다. 다중 결과로는 하나의 경험이 수많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문항, 동일 결과론과 다중 결과론은 행동 발달의 보편적 주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편적 주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항, DSM-5의 불안장애에 속하는 하위 진단 범주들을 전형적인 발병 연령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발병 연령 순으로 보면 선택적 함구증은 3세에서 6세 사이, 특정 공포증은 7세에서 11세 사이, 공황장애는 평균 25세, 광장공포증은 25세에서 29세 사이에 발병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이상심리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병적소인 스트레스, 유전적 성향과 특정 스트레스 상황이 정신장애를 유발. 2번 문제 인지주의, 이상행동은 사고정서 행동의 핵심인 인지과정에 의해 유발. 3번 문제 행동주의, 이상행동은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모델링 학습의 결과. 5번 문제 인본주의, 자기 실현을 이루게 되면 이상심리의 발현을 낮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제 정신역동, 이상심리 기능과 정상심리 기능은 서로 다른 과정의 기반. 정신역동에서는 초자아, 자아, 원초아의 세 가지 성격 구조. 특히 자아의 기능 및 역할에 문제가 생길 때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4번 문항은 틀린 설명입니다. 6번 문제는 DSM-5의 범불안 장애의 증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과민성, 근육의 긴장, 쉽게 피로해짐, 수면교란은 범불안 장애의 증상에 속합니다. 3번 사고의 비약은 범불안 장애의 증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7번 문제는 DSM-5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행동 문제가 2가지 이상의 다른 환경에서 나타난다. 2번 문항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 중의 일부는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3번 문항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 세부 유형의 증상이 5개이어도 해당된다. 5번 문항 세부 유형의 증상은 각각 최소 6개 영역에서 6개월 동안 부정적 영향이 지속된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으로 세분화된다. ADHD의 세부 유형은 복합형, 부주의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으로 세분화됩니다. 따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DSM-5의 양극성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양극성 장애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순환 성장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경조증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한다. 순환 성장에는 최소 2년 동안 다수의 경조증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순환 성장에는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다. 순환 성장의 발병 빈도는 남녀가 동일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제1형 양극 성장에는 남성의 발병 빈도가 높다. 제1형의 경우 남녀 유병률이 같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제2형 양극 성장의 자살 자해 시도 빈도는 제1형보다 낮다. 제2형 양극 성장애가 우울증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 자살이나 자해 시도의 빈도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음성 증상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무의욕증, 제한된 정서, 사회적 고립, 감퇴된 언어 표출이 음성 증상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이상행동 치료를 위한 단일사례 실험 설계에 사용되는 전략들을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철회 설계, 추세 분석, 반복 측정, 다중기 저서는 단일사례 실험 설계에서 가능한 전략들입니다. 리을 문항 무선화 실험은 단일사례 실험 설계보다는 통제 집단 실험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는 DSM-5의 사회 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보인다. 3번 문항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한다. 4번 문항 전형적으로 공포, 불안, 회피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5번 문항 사회적 또는 직업적 수행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에서는 공포와 불안을 보이지 않는다. 아동의 경우는 또래 집단에서도 발생하여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는 DSM-5의 신경발달장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경발달장애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정학습장애, ADHD, 운동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가 있습니다. 운동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발달성 협응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틱장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경도신경인지장애는 신경인지장애에 속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이상심리의 분류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개별 기술적 접근, 개인 특성의 독특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규명. 2번 문항 차원적 접근, 특정 질병을 연속선에서 기술하고 평가. 3번 문항 원형적 접근, 특정 질병의 필수 특성과 다른 유형의 변종을 함께 고려. 4번 문항 법칙 정립적 접근, 일반적인 법칙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을 비교. 1번, 2번, 3번, 4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문항 고전적인 범주적 접근, 각 장애의 병리생리학적 원인은 중복된다고 가정. 범주적 접근은 이상심리를 몇 가지 명확한 범주로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 증상들의 기초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각 접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옆에 푸른색으로 기술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는 DSM-5의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동물을 학대한다. 이는 간헐적 폭발장애의 진단 기준이기에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문항, 어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무시한다. 3번 문항, 타인을 고의로 귀찮게 한다. 4번 문항,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5번 문항, 버럭 화를 낸다. 2번에서 5번 문항까지의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는 DSM-5의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애착이 없거나 명백하게 미발달되어 있음. 2번 문항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뒤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증상이 지속됨. 3번 문항 적응장애, 스트레스 사건 후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그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6개월 이내로 회복함. 4번 문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그 후유증으로 1개월 이상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들을 재경험함. 1번, 2번, 3번, 4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문항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소극적이며 주변 인물에 대해 접근 행동을 보이지 않음. 이 장애는 낯선 사람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친숙한 행동을 보이는 양식이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6번 문제는 DSM-5의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수면각성 장애가 나타난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수면각성 주기가 뒤바뀌는 증상이 나타나기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중년층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 중년층이 아니라 노인층에게 유병률이 가장 높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보 처리 능력이 손상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조기 발견과 개입은 선망의 지속기간과 관계가 없다.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선망의 지속기간과 관계가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하루 경과 중 병의 심각도가 일정하다. 하루 중 심각도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는 DSM-5의 해리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해리는 외상적 사건을 자신과 통합시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외상성 사건의 회상에 반복적인 공백이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해리장애는 신체적 질병에 의해 초래되는 경향이 높다. 해리장애는 아동기의 학대나 방치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경향이 높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개인들이 이인증이나 비현실감을 경험하는 동안 현실검증력이 저하된다. 현실검증력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통상적인 망각과 유사하다. 통상적인 망각과는 일치하지 않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5번 문항,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다중성격장애로 지칭되기도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는 DSM-5의 강박성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일과 생산성에 집중한다. 2번 문항, 도덕적 가치 문제에서 양심적이다. 4번 문항, 타인에게 일을 위임하지 않는다. 5번 문항, 세부 사항에 집착한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문항,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소비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데 인색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는 DSM-5의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신체 증상 장애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 장애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흔히 나타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 전환장애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디귿 문항, 질병 불안장애 환자는 자신의 신체 증상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부정확한 의학적 해석을 내린다. 리을 문항, 인위성장애 환자는 의도적으로 신체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위장한다. 니은, 디귿, 리을 문항들의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는 DSM-5의 변태성 욕장애의 하위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이성의 옷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복장 도착장애입니다. 2번 문항, 무생물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은 물품 음란 장애가 맞습니다. 3번 문항, 상대방이 굴욕이나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은 성적 가학장애입니다. 4번 문항, 눈치채지 못한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노출장애입니다. 5번 문항,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상대로 최소 3개월 이상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은 소아성애 장애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는 DSM-5의 신체 변형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하나 이상의 신체 결함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2번 문항, 자기 얼굴에 미묘한 비대칭성을 발견한다. 3번 문항, 외모에 대한 높은 미적 민감성을 가진다. 5번 문항, 성형수술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옳은 설명입니다. 4번 문항,
타인의 정서적 학대 및 무시와는 무관하다. 이 문항은 신체 변형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는 DSM-5의 수면각성장애의 하위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과도한 수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성의 질저하와 수면 무력증과 같은 증상을 보임. 이는 과다수면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연결입니다. 2번 문항, 수면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수면의 양과 질이 불만족스러운 상태. 수면 개시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연결입니다. 3번 문항, 주간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을 느끼며 수면에 빠짐. 이는 기면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연결입니다. 4번 문항, 수면다원 검사에서 수면 시간당 5회 이상의 중추성 무호흡이 나타남. 이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맞는 연결입니다. 5번 문항, 수면 중 다리에 불쾌한 감각을 동반하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과 관련 있음. 이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연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는 DSM-5의 편집성 성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한다. 2번 문항,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 4번 문항, 타인에게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면 즉시 반격한다. 5번 문항,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1번, 2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절도 등의 불법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품행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는 A가 겪고 있는 정신장애에 관한 DSM-5 진단 기준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는 38세의 남성으로 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한다. 그런데 가끔 A가 화를 내면 부인은 두려워했다. A는 공격적 충동을 참지 못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폭발적 행동이 끝나면 그는 잠시 이성을 잃은 것에 대해 자책하며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다. A의 증상은 간헐적 폭발장애에 해당합니다. 1번 문항, 재산 피해 또는 상해 등을 가하는 폭발적 행동이 12개월 이내에 3회 발생한다. 3번 문항, 6세 이상에서 나타난다. 4번 문항, 반복적 폭발은 개인의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온다. 5번 문항, 실제 상황에서 보통 30분 이내로 나타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 언어적 공격이 6개월 동안 평균 일주일에 3번 정도 발생한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문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는 DSM-5의 신경성 폭식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행동, 즉 구토, 하제 등의 약물 남용을 보인다. 니은 문항,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3개월 동안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실행한다. 디귿 문항, 체중과 체형이 자기 평가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기억, 니은, 디귿 문항들은 신경성 폭식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습니다. 리을 문항, 문화적으로 용인된 관습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회피 제한형 음식 섭취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영역의 2022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